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별자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별자리는 천구에 투영된 별을 이어서 사물이나 인물, 동물을 연상하도록 이름을 붙인 것을 말하는데요. 그럼 별자리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황도란 하늘에서 태양이 한 해 동안 지나가는 길로 지구의 공전에 의해 생기는데요. 즉 1년 동안 별자리 사이를 움직이는 태양의 겉보기 경로로 황도는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지구의 궤도면과 천구가 만나는 커다란 원을 말합니다. 그림에서 보는 거와 같이 황도와 황도 12궁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땅꾼자리를 포함해서 13개의 별자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춘분점의 위치를 나타낸 것도 있고 또 이 주황색 원이 황도라고 합니다. 황도를 중심으로 물고기, 양, 황소, 쌍둥이, 개, 사자, 처녀, 천칭, 땅꾼, 정갈, 궁수, 염소, 물병자리가 있네요. 그럼 황도 12궁이란 무엇인가요? 황도 12궁이란 태양이 황도를 따라 연주운동을 하는 길에 있는 주요한 별자리 12개를 말합니다. 황도 12궁에는 양자리, 황소자리, 쌍둥이자리, 개자리, 사자, 처녀, 천칭, 정갈, 궁수, 염소, 물병, 물고기 자리가 속하며 춘분인 3월 21일부터 순서대로 약 30일씩 할당되고 있습니다. 월별 대표적인 별자리는 태양이 지나가는 자리에 있는 별자리라서 볼 수 없고 그 반대쪽에 있는 별자리가 밤에 보이는 대표적인 별자리가 됩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지구에서 볼 때 태양은 물고기 자리에 있고요. 밤에는 반대편에 있는 처녀 자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계절별 별자리를 알아볼까요? 봄철 별자리에는 사자자리, 목동자리, 처녀자리, 천칭자리, 여름철 별자리에는 백조자리, 거문고자리, 정갈자리, 사수자리가 있고요. 가을철 별자리에는 페가수스자리, 물고기자리, 양자리, 물병자리가 있습니다. 겨울철 별자리에는 오리온자리, 큰개자리, 쌍둥이자리, 개자리가 겨울철 별자리입니다. 자, 그럼 별자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물병자리입니다. 물병자리는 1월 20일부터 2월 18일까지를 말하는데요.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물병자리는 독수리에게 납치당해 신들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하게 된 트로이의 왕자 가니메데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춘의 여신 헤베가 신들을 위해 술을 따르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청춘의 여신 헤베가 어느 날 발목을 삐어 그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우스가 독수리로 변하여 이다산에서 트로이 양떼를 돌보고 있던 이 미소년 가니메데를 납치해 가서 술 따르는 일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불멸의 컵에 물을 넘쳐 흐르도록 가득 채우고 있는 물병자리의 주인공은 바로 이 미소년 가니메데입니다. 다음으로 물고기 자리입니다. 물고기 자리는 2월 19일부터 3월 20일까지인데요. 그리스 신화에서 두 물고기는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와 아들 에로스가 변신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어느 날 아프로디테와 에로스가 유프라테스 강의 정취를 즐기고 있을 때 괴물 티폰이 나타났습니다. 깜짝 놀란 두 신은 물고기로 변하여 강물에 뛰어들었는데 후에 이들이 변한 상태의 모습이 별자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양자리입니다. 양자리는 3월 21일부터 4월 19일까지인데요.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아타마스라고 불리는 왕이 살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프릭소스와 헬레라는
두 남매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계모의 시달림을 받으며 살았는데요. 이것을 우연히 본 전령의 신 헤르메스는 남매를 불쌍히 여겨 황금 가죽을 가진 숫양을 가지고 내려와 아이들을 보다 행복한 곳으로 보내기 위해 양에 태웠습니다. 양의 등에 타고 하늘을 날던 중 어린 헬레는 그만 아시아와 유럽을 나누는 해협에 떨어지고 말았는데요. 훗날 사람들은 헬레의 가여운 운명을 기억하고자 이 해협을 헬레스폰트, 다르다네스 해협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홀로 남은 플릭소스는 양을 타고 계속 날아가 흑해의 동쪽 연안에 자리 잡고 있는 콜키스에 안전하게 도착하였는데요. 제우스는 이 양의 공로를 치하하여 하늘의 별자리로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황소자리입니다. 황소자리의 황소는 바람기 많은 제우스가 페니키아의 공주 유로파를 유혹하기 위해 변한 모습인데요. 제우스는 바닷가에서 놀고 있는 유로파의 아름답고 우아한 모습에 반해버려 곧 사랑에 빠졌고 유로파를 유혹하기 위해 눈부신 하얀 소로 변신하여 왕의 솥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우스의 의도대로 유로파 공주는 많은 소들 중에 멋진 흰소를 발견하였고 눈부신 소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혀 흰소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유로파가 다가가자 장난치듯 황소 등에 올라타자 흰소는 기다렸다는 듯이 바다로 뛰어들어 크레타 섬까지 헤엄쳐 갔다고 합니다. 크레타에 도착한 제우스는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고 유로파를 설득시켜 아내로 맞이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쌍둥이 자리입니다. 쌍둥이 형제인 카스토르와 플룩스의 우애에 감동한 제우스가 이를 기리기 위해 만든 별자리라고 하는데요. 카스토르와 플룩스는 스파르타 왕비 레다와 고니로 변신한 제우스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카스토르는 말타기에 능했고 플룩스는 권투와 무기 다루는 뛰어난 재능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플룩스는 불사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카스토르가 죽게 되자 플룩스 역시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불사의 몸을 가진 플룩스는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는 운명이었는데요. 결국 플룩스는 제우스에게 자신의 죽음을 부탁했고 이들 형제의 우애에 감동한 제우스는 카스토르와 플룩스를 두 개의 밝은 별로 만들어 형제의 우애를 영원히 기리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개자리입니다. 개자리는 6월 22일부터 7월 22일까지인데요. 헤라클레스는 에우리스테우스 왕의 속박으로부터 풀려나기 위해 12가지 고역을 겪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가 괴물 물뱀 히드라를 물리치는 것이었는데요. 헤라클레스가 히드라를 잡기 위해 레르나 숲풀에서 물뱀과 30일 동안 대혈전을 벌이고 있을 때 평소 헤라클레스를 미워했던 헤라는 물뱀을 돕기 위해 한 마리 개를 보냈습니다. 개는 여신의 명령대로 헤라클레스의 발가락을 무는 데 성공했지만 결국은 그의 발에 밟혀 한쪽 발이 부러진 채 죽고 말았습니다. 헤라는 자신을 위해 싸우다 죽은 개에 대한 보답으로 그 시체를 올려 하늘의 별자리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사자자리인데요. 사자자리는 7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입니다. 하늘이 혼란스러워 별들이 자리를 떠나고 혜성이 자주 나타나던 때에 달에서 유성 하나가 황금사자의 모습으로 네메아 골짜기에 떨어졌습니다. 유성이 변하여 된 이 사자는 지구의 사자보다 훨씬 컸고요. 성질도 포악하여 네메아 사람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 당시 제우스와 알크메네 사이에서 태어난 헤라클레스는 제우스의 아내 헤라의 미움을 받아 12가지 모험을 해야 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네메아 골짜기에 사자를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활과 창, 방망이 등을 사용하여 사자와 싸워보았지만 어떤 무기도 결코 사자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무기를 버리고 사자와 뒤엉켜 생사를 가르는 격투를 벌인 끝에 사자를 물리치게 되었고요. 그 후에 네메아 지방 사람들은 사자의 공포에서 벗어나 평온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헤라클레스는 어떠한 무기로도 뚫을 수 없는 사자 가죽을 얻게 되었고요. 제우스는 아들 헤라클레스의 용맹을 기리기 위해 사자를 하늘의 별자리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처녀자리입니다. 처녀자리는 8월 23일부터 9월 22일까지인데요. 지하세계의 지배자인 하데스가 땅 위에 옥수수밭을 거닐고 있던 중 어여쁜 페르세포네를 발견하고 그녀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곧바로 페르세포네를 마차로 납치했다고 합니다. 땅에 갈라진 틈으로 자신의 지하세계로 내려간 하데스는 슬퍼하는 페르세포네를 강제로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고요. 그곳에서의 생활은 부족할 것 없이 그녀를 만족시켜 주었지만 그녀는 지상의 언덕과 계곡, 드넓은 평원을 생각할 때마다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녀가 지하세계로 납치된 후 딸을 잃은 토지의 여신이 슬퍼하자 땅은 메말랐고 제우스는 땅이 황폐해지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형 하데스를 함부로 대할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화해시키는 방향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결국 그녀는 일정 기간은 지하세계에 있고 나머지는 지상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매년 봄이면 하늘의 별자리가 되어 지하세계로부터 동쪽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것이 처녀자리의 유래입니다. 다음은 천칭자리입니다. 천칭자리는 9월 23일부터 10월 23일까지인데요. 천칭자리는 정의의 여신 아스트라이아가 가지고 있던 정의의 저울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저울대는 인간의 선악을 재어 운명을 결정하는데 쓰여졌던 것으로 정의와 공평을 위해 봉사한 아스트라이아의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하늘로 올려졌다고 합니다. 다음은 정갈자리인데요. 10월 24일부터 11월 21일까지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사냥꾼인 오리온의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듯 높아 이 세상에서 자기보다 강한 자는 없다고 거만하게 자랑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화가 난 헤라가 오리온을 죽이려고 정갈을 풀어놓았다고 하는데요. 사실 정갈도 오리온을 죽이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오리온은 자신의 애인인 아르테미스가 쏜 화살에 맞아 죽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갈은 오리온을 죽인 공로로 하늘의 별자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궁수자리인데요. 궁수자리는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입니다. 상반신이 사람이고 하반신이 말인 반수신인 켄타우루스는 활을 가지고 야산으로 돌아다니는 거칠고 야만적인 종족인데 그 중에 유독 케이론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원래 거인인 타이탄족 가운데서도 가장 강했던 크로노스와 님프 사이에서 태어난 반신이었는데 크로노스의 아내로부터의 복수를 두려워하여 스스로 반인반마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기품있고 착하고 현명하여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로부터 음악과 의술, 수렵, 예언술을 전수받은 후 페리온 산의 동굴에 살면서 이러한 기능을 그리스들의 신들에게 영웅들에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헤라클레스는 그에게서 천문학을 배웠고요. 트로이의 전쟁의 영웅 아킬레우스는 케이론에게 무술을 배웠다고 합니다. 한 번은 헤라클레스가 반인반마인 켄타로스가 싸우다가 그가 쏜 히드라의 독이 묻은 화살이 케이론 발에 맞았는데요. 케이론은 고통스러웠으나 불사신이었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 프로메테우스에게 불사의 몸을 양보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이에 제우스가 케이론을 불쌍히 여겨 하늘에 올려 별자리로 삼았는데 이것이 바로 궁수자리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염소 자리입니다. 12월 22일부터 1월 19일까지인데요. 이 별자리의 주인공은 가축의 신인 판입니다. 어느 날 판이 나일강변에서 열린 신의 잔치에 흥겹게 놀고 있을 때였는데요. 막 연회가 끝나고 판이 풀피리를 불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거인족 티폰이 나타나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신들은 위협을 모면하기 위하여 제각기 짐승으로 변해 도망가기 시작했고 판도 주문을 외우며 변신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주문이 섞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상반신은 염소로 하반신은 물고기의 모습으로 변하고 말았는데요. 판이 주문을 바꾸려는 순간 제우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판은 주문을 바꿀 시간도 없이 급히 풀피리를 불어 살에는 치는 듯한 처절한 목소리로 티폰을 달아나게 만들었습니다. 판의 도움으로 살아난 제우스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하늘의 별들 속에 반양 반어인 바다의 염소를 만들어 그의 도움을 영원히 기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선생님과 이렇게 별자리에 대해 배웠는데 우리 친구들의 별자리는 어떤 별자리인가요?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